자, 오늘은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소프 오페라가 원래는 맞는 말입니다만 시리즈라고 하죠. 오늘의 시리즈는 넷플릭스 시리즈는 뭡니까 봉우리? 보르텍스입니다. 보르텍스 무슨 뜻이죠? 소용돌이. 오. 이 정도는 찾아봤죠.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용돌이는 어떤 소용돌이입니까? 시간의 소용돌이라고 해야 되나? 시공간의 소용돌이. 소. 자,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오프닝 정도만. 소진 PD 코너가 더 있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의 이야기의 개요를 우리 봉우리가 그렇죠.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에 프랑스 월드컵이 우승할 때 아주 행복한 경찰 남성과 이 판사 부인 부부가 있습니다. 딸도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 부인이 갑자기 죽어요. 낭떠러져서 그때는 이제 사고인 줄 알았는데 네. 조깅을 나갔죠. 네, 조깅을 나갔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5년 정도가 27년인가? 27년 정도가 지나서 2025년이 돼가지고 이 경찰인 남편이 사실 이미 재혼은 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자신의 전 부인이 사망했던 그 절벽과 거의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살인 사건으로 보이는 살인이라고 사건. 아직은 그때는 몰랐고 모르죠. 살인으로 보이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사건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반지인데 그 반지를 보고 이거는 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사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살일 수 있겠다. 자기 부인도 타살일 수 있겠다. 이런 과정을 수사를 다시 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 특이하게도 그 수사가 기법이 VR로 해요. 예, 수사 현장을 직접 거의 뭐 현장에 다시 가보는 듯한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드론으로 찍어서 네. 그것들을 다 업로드해가지고 네.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네. 방식이죠. 그래서 사건 현장을 내가 직접 가면은 일부분밖에 못 보는데 이미 다 스캔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저장돼 있는 사건 현장, 과거 현장으로 가서 내가 못 봤던 것들을 샅샅이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올라와 있는 거죠. 2025년이 되면. 그래서 그 사건 현장에 갔다가 무려 27년 전에 아직 살아있는 자기 전 부인을 만나면서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만나면 안 되죠. 예. 원래는 만날 도리가 없죠. 네. 만날 방법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시간과 공간의 소용돌이가 벌어진 건데 사실은 시간의 소용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 공간은 동일했거든요. 네. 네, 공간은 맞아요. 동일했고 예. 거기서 그 VR로 구현된 어딘가에서 균열이 발생을 해서 그 균열을 그 남자가 통과한 건지 아니면 그 VR이 통과한 건지 여자가 통과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27년 전에 죽은 자기 와이프와 대화가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그 와이프는 죽기 며칠 전? 죽기 14일 전인가? 네. 네, 얼마 안 남았죠. 죽기 14일 전에 와이프와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과거로 돌아가서 부인을 만난 것처럼 네. VR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 그렇죠. 자, 상상해 보시죠. 거의 없다가 있습니다. 거의 없다가 20세 거의 없다가 있는데 20세 거의 없다는 여성 A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막 깨가 쏟아지죠. 마치 막 손끝만 닿아도 신혼이니까 손끝만 닿아도 막 전기가 지릿지릿한 그런 신혼을 보내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자꾸 밤중에 해변에 혼자 나가겠다는 거야. 조깅을. 그렇지. 그래서 나도 같이 나가라고 얘기하면 안 된대, 오지 말래. 그래도 이 여자가 혼자 나가서 뭘 하는 건가? 바람 피나? 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지만 이 남자의 직업이 경찰입니다. 의심병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그냥 취미생활이라고 인정하고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월드컵이 우승한 다다음 날인가 이 여자가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여성 A가요. 여성 A가 죽고 27년이 지난 동안 이 남자는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서 이 여성 A와 낳은 자식 그리고 여성 B와 낳은 자식을 다 잘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27년 후에 갔던 똑같은 현장에서 그 VR을 쓰고 그 사건 현장을 스캔한 걸 VR로 체험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시간의 벽을 넘어서 27년 전 죽기 14일 전에 내 와이프 A와 재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네. 일이 이제 그렇게. 그럼 이제 이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살리고 싶죠. 자기는 그렇죠. 모든 걸 지금 수사할 수 있으니까 네. 돌아볼 수 있고.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사소한 문제들이 자꾸 이게 그렇죠. 소프 오페라의 특징인데 대명제는 쉬워요. 살려야 된다라는 대명제가 있죠. 뭐,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약간 박근혜 느낌이 나는데. 아니, 우리가 그렇게 자꾸 그렇게 단어에 매몰되면 안 돼요. 이렇게 보텍스 만들지 마. 나는 2014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어쨌든 근데
이제 사소한 문제들이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여자는 내가 27년 후에 나라는 걸 안 믿어요. 당연하죠. 누가 나타나 그치, 그런 어느 날 일이 밤에 벌어졌어. 갑자기 웬 늙은이가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정준이의 20년 후야 이러면 미친 놈 이럴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왜 그렇게 됐어? 막 야 내가 정준이 교수라는데 너처럼 늙은이가 없어 임마. 이러면서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근데 이걸 해결했어요. 믿는다 칩시다. 그러면 이 두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현실은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활동이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렇죠. 일단 27년 전에 그 남편은 이 여성의 말을 전혀 믿어주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역시 27년 후에 남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굳이 지금 네 남편한테 말하지 마.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활동 반경이 굉장히 제약이 됩니다. 그리고 또 비밀스럽게 뭔가를 해야 되지. 예. 그리고 또 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VR을 해야 켜고 되니까. 거기로 가야 되고 네. 그 같은 시간에 그 여자는 남편의 의심을 물리치고 해변까지 와야 되거든요. 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조그만 걸 먼저 바꿔봤어. 그렇죠. 예. 야 이거 과거를 바꾸면 미래도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예전에 찍은 사진 있잖아. 그 사진 찍는 자리에 네가 한번 가지 말아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사진에서 네가 사라지는지 보게. 그게 그 전에 원래 월드컵 우승 맞추는 거에서 먼저 시작돼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그걸로 증명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일단 그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 과거를 바꾸면 미래도 바뀌는가. 바뀌는지. 그래서 이 여자가 작정하고 그 모임에 안 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진에서 사라졌어. 그 여자가 미래가 사라져 버렸어요. 바뀌었죠. 예. 근데 그것만 바뀌느냐? 다른 게 바뀌어 버렸죠. 다른 게 같이 네. 바뀌어 버렸어요. 나비효과죠, 나비효과. 네. 경찰 친구의 네, 와이프가 와이프가 사라져 버렸죠. 와이프와 아이들이 싸그리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그 여자가 그 모임에 안 가니까 서로 소개시켜줄 사람이 없어지면서 만나서 결혼하는 미래가 하나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번뇌에 휩싸입니다. 잠깐만. 그럼 나도 지금 재혼한 와이프가 있고 애들이 따로 있는데 그럼 쟤가 살면 나는 쟤랑 쭉 살 텐데 그럼 내가 지금 재혼한 와이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사라지는 거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죠. 네. 나머지 극을 다 이끌어가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나머지 그걸 다 이끌기에 살짝 약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 네. 욕심이 너무 과해요. 아. 모든 걸 사실 잃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 이제 그렇죠.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과거를 어떻게든 바꿔가지고 전부인도 살리고 지금 자기 현재 가족들도 그대로 보존해야 되고 자기의 절친 가족도 그대로 보존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과거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를 바꾸는 건데 다른 게 하나도 안 바뀌고 다 유지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심보죠. 그렇죠. 사실은 좀 과한 욕심인데 음. 그거를 그 무리한 거를 이 극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한 자, 거. 그리고 결론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네. 네. 교수님이 이 시리즈를 고르신 이유가 네. 일단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흔한 이제 이런 타임슬립물들이 가지고 있는 클리셰. 예전에 프레퀀시부터 해서 우리 네. 시그널, 그다음에 나비 효과 이런 데서 이제 이미 음. 많이 실현이 됐던 것들을 여기에 섞었는데 저는 되게 중요한 질문은 기존에 안 뒀던 걸 던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말 그대로 욕심 부리는 거. 네. 욕심이죠. 이거를 다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 음. 물론 여기에서 세세한 부분들은 빠져 있지만 저는 이건 굉장히 존재론적인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존재론적인. 어떨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긴 하더라고요. 남편의 마음이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남자 주인공한테 너무 욕심 부린다. 어떻게 저렇게 솔직히 영화 안에서 보면은 그 전부인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었어야 되는 전부인 지금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만나는 바람에 살리려고 하는 전부인이 거의 모든 걸 희생해요. 그렇죠. 예, 영화 결론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잠깐만요. 여러분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 PD님 화면에 자막 하나 띄워주세요. 이건 또 넷플릭스에 있는 거니까 그러네. 예, 예민할 죄송하네. 수 있어요. 예. 근데 요 정도는 사실 아셔도 될 것 그 같긴 한데. 정도까지는 그래.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알고 보셔도 돼요. 근데 네. 그래도 재밌을 겁니다. 네. 그런데 또 그러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이 이해는 가. 그잖아요. 이해 가죠. 사람을 당연히 살리고 싶지. 그리고 여기에는 연쇄살인이라는 그렇죠. 키워드가 그건 끼워져 있어요. 범인을 잡아야 되는 정당성도 거고. 네. 예. 연쇄살인을 막겠다는 건 누가 어느 시점에 봐도 정당성이 사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부인을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게 다른 살인 사건이 발견됐고 연관성을 찾으면서 가게 되는 거라서 결국은 연쇄살인을 막는다는 그렇죠. 또 정당성이 또 있어요.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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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음은 또 이해 가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법도 잡고 자기 부인도
살리고 했을 때 네. 그 중간에 보면은 뭔가를 잃어야 된다는 걸 확인을 하잖아요. 친구의 부인 가족이 없어지든 심지어는 잠깐은 내 가족도 없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는 저 같으면은 한두 개 포기하는 거를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로 얘기해 보자. 네. 그 우선순위 일단은 뭐 한두 개는 포기할 수도 있다. 네, 한두 개 포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좀 포기가 빠른 사람이긴 하니까. 네. 아이씨, 안 됐네.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그 사람 없네. 죽었네. 그럼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해 볼까? 막 내 집이 날아가거나 이 정도만 아니면 돼. 거업님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쉽게 포기 못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거를. 네, 모든 거를. 우선순위를 못 두겠다. 네, 근데 저는요 음. 마지막에 음. 내가 살려낸 와이프의 행복도 포기 못 할 것 같아요. 그 심지어 더 욕심을 부릴 것 네, 같다. 네. 그 남자보다 묘수를. 예. 야, 우리 몇 번만 더 해보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면 그 VR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든 갈고가지고 야 다시 14일 전으로 어떻게 돌아가기 못하냐? 막 이렇게라도 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내가 조금 귀찮고 어렵고 힘든 거지만 그거 하나 바꾸면 수많은 사람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에 약간 책임감 심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다시 우선순위로. 뭐부터 포기하냐? 뭘 제일 우선순위 포기할 수 있어요? 일단 잠깐만요. 근데 그걸 먼저 얘기하면 내가 되게 나쁜 사람 같은데. 여기 두 집 살리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래요? 나보다 나빠지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그 드라마상에서 실제로 포기한 것들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사실. 다른 거 포기하는 거 그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정말 미안하지만 친구부터 포기해야죠. 친구의 내 걸 결혼생활? 포기할 수는 없지. 친구를 포기한다는 거. 친구의 친구의 가족. 가족. 네. 그러니까 친구가 낳은 애까지 싹 사라지잖아요. 네. 예. 그걸 그거는 뭐 포기시킨다. 그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 내 새끼는 안 되지만 네 새끼는 된다.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 가능하다. 사실 큰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본질적인 건 결국은 예전 여성이냐 지금 여성이냐. 그 둘 중에 이거죠.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각자가 약간씩 답이 다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분들은 답을 해보시면 좋을 저는 그냥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드라마 볼 때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본 다음에 사실 엄청나게 고민이 됐는데 드라마를 보던 당시에는 저는 당연히 전부인이었어요. 거의 고민 없이 전부인을 살리고 전부인을 떠나가라고 하는 이거 너무 스폰데?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스포 네. 포함 저기 네. 돼 있잖아. 그 전부인에게 뭔가 요구하거든요. 아무튼 전부인하고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요. 그래 전부인하고 헤어져야 지금 가족하고 사니까. 그렇지. 그래서 전부인하고 헤어지는 계기를 만드는 남편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저건 아닌 것 같다. 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나는 그 해결책이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했거든. 같이 살면 되니까. 언제까지 나랑 헤어져 줘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해버리면요? 그렇지. 네.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주도 할 수가 없는데 약속해줘. 뭐 핑크리가 뭐야? 갑자기 뭘 약속해달래? 그러니까 나는 저건 너무 멍청한 해결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욕심은 많았지만 어쨌든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 맡긴 거지 결국은. 그리고 왜 흔히 이거 보면은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 아니 저 멍청하게 맨 나중에 이거 스포 포함될 수 있지만 스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래 그 여성이 원래 부인이 그냥 그날 바깥에 안 나가서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바깥에 안 나가면 이 결혼 관계가 새로운 결혼 관계가 절대 안 만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 드라마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은 저는 이게 루프물인가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등장하자마자 이 여자에게는 해변에 나가는 습관이 있었어. 근데 이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결국 27년 후에 이 남자를 만나러 이 여자는 해변에 나가는 거거든. 그리고 현재 남편은 그걸 싫어하고. 근데 그게 처음부터 나온단 말이야. 이 말인즉슨 이걸 몇 번 시도하면서 루프가 만들어져서 계속 그 안에 돌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는 결론이 있는 드라마고 그렇죠. 이 영화 안에서 시간선은 하나기 때문에 루프나 멀티버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냥 돌아가서 만난 거예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포기를 해야 된다라면 미안하지만 저도 친구의 가족부터 포기할 것 같아요. 그만 다 결국에 우선순위는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는 다 똑같아요. 네. 그 나중에 내가 친구한테 좋은 여자 소개시키면 되잖아. 그리고 저는 전처보다는 현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전처. 네. 굳이 따지자면 네. 여기는 현처.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열린 사고 방식으로 두 처를 모두. 그치, 뭐 네. 그럴 수 있지. 저는 묘한 경험을 했어요. 보다가 네. 처음에는 사실은 그 이봉호 활동가에 더 가까웠거든요. 아니 원래 내가 이렇게 같이 사귀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사람하고 딸까지 낳는데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면 해야지 뭐. 그렇지 복원해야지. 새로 만들어진 관계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네. 이 전처한테 우선권은 있는 네.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앞에 걸 바꾸기로 했으면 그 앞에 거 바꾼 것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뒤에 것까지 가지고 있으려면 하면 되나? 그렇지. 사실 그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모드 체인지를 해봤어요. 시선 체인지를. 네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그 제 아내라든가 제 아이를 원래 있던 만난 사람하고 내가 일치시켜놨던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의 내 아내가 원래 그 판사고 지금의 내 아이가 그 딸아이야. 나는 그렇게 일치시켰던 거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동일시가 됐구나. 근데 일부러 내가 모드 체인지를 해봤어. 근데 지금의 내 아내가 많이 후처럼. 나중에 만난 사람이고 지금의 내 아이가 그렇게 해서 같이 난 애야. 라고 내가 체인지를 해봤더니 포기를 못하겠더라고. 못하죠. 안 되지. 내가 일군 현재가 여기 다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사라지는 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지금의 내 아들을. 내 와이프가 나하고 안 만나게 되는 상황을 견딜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제가 약간 떨긴 했죠. 말 안 해도 알아요, 그지? 네, 우리 근데 사실은 이거 솔직하게 전 둘 다 그래요. 이렇게 체인지를 해봤더니, 난 이거 너무 잔인한데? 네. 응. 너무 잔인한 선택이에요. 나는 내 아이를 없어지게 할 수 없고 그 아이를 만나게 한 내 와이프를 없어지게 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이덴티파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이게 중요한 얘기야. 그 양쪽 다 정당성을 빈틈없이 쥐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전처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선권이 있죠. 당연하죠. 원래- 안 죽었어야 될 사람이고. 네.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면 난 당연히 이 사람 거잖아. 그렇지. 네. 그리고 그 사람 살리려고 해? 그러면 그 살려진 것의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책임을 져야지. 음. 네. 근데 내 현재는 포기가 안 되지. 이게 될 리가 있나? 내 모든 이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모든 추억, 모든 즐거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다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 절대 포기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SM 카운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존재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한테선 없어지는 거지. 이건 그게. 필연이 아니거든요. 네. 예, 역사라고 하는 건 필연이 아니라 선택이란 말이야. 선택의 효과라고. 이게 또 이 보르텍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네. 그러면 앞에서 있었던 내가 선택했건 남이 선택했건 선택의 효과로 내가 지금 이게 만들어져. 이것도 현실이라고. 네. 일종의 멀티 유니버스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 각각은 선택일 뿐이라는 거야. 어느 하나가 필연은 아니야. 원래 있었던 것이 필연이 아니라고. 그럼 두 번째 있었던 것도 일종의 필연의 결과지 뭐 그렇게 네. 따지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각각의 다른 필연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선에서는 사실은 어떤 특이점이나 필연적인 지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들면 다 바꿀 수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바꾸면 무조건 그 바꾼 게 영향을 미쳐요. 바로 현실에 나와. 현재 그리고 여기에 약간 이 드라마에 오게티가 있는데 과거가 바뀌었으면 내 기억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기억은 돼- 계속 누적돼. 근데 이렇게 네. 돼버리면 이 드라마의 주제의식이 살아나질 않거든. 예, 예. 그러니까 과거가 바뀌어도 이 사람의 기억은 그대로다라는 컨셉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전 그게 이게 이제 제일 나비 효과하고 다른 점이 예. 바로 예, 그런 예. 거죠. 전 이게 제일 걸렸지만 예. 보다 보면 뭐 네. 맞아. 보다 보면 그게 그렇게 어색하진 또 않습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모티브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방법을 선택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VR은 너무 최첨단인데 VR을 제외한 경찰서는 너무 최첨단이 맞아. 아닌 거야. 나도 이 생각했어. 무슨 동네 파출소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프랑스 경찰이 그래요. 아 진짜로. 예, 프랑스 경찰이 네. 일부 분야는 굉장히 첨단화돼 있지만 대부분 되게 후져요. 요번에 그 프랑스에서 시위 사건 나고 그랬을 때 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되게 이상하게 처리했잖아. 원래 프랑스 경찰이 악명 높아요. 맞아요. 때려잡는 네. 걸로. 네. 프랑스 경찰이 되게 안 좋은 조직으로 악명 높아요. 그런 말 있어요. 선진국에 있는 경찰 중에 제일 안 좋은 어쩐지 경찰. 엄청 때려잡더라. 이탈리아 경찰하고 프랑스 경찰이 그래. 이번 드라마에서 가장 놀란 게 경찰이라 그러는데 나는 시위대인 줄 알았어. 여기 나 뻘건 거. 뻘겋고 달고 다니고. 그렇더라고. 완장을 달고 다녀요. 그렇죠. 뭘 우리 패스 경찰이라고. 영화 많이 나와. 네. 진짜로. 네. 어. 그 프랑스 경찰이 원래 국가주의의 산물이기도 하고요. 약간 혁명 과정이나 같은 이런 데서 계속해서 되게 약간 개무시 받았던 약간 그런 조직이야. 아. 그리고 정당성이 약해. 부패도 되게 심해. 하기사 혁명이 있었던 네. 나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영국 경찰 같은 정통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물론 그것도 약간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지만 네. 영국 경찰은 자존심 엄청 세요. 그래서 자기 그 신사도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강하고 그래서 양국이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나 이게 확 달라요. 프랑스는 너 경찰한다 그런 걸 왜? 더 이런 태도. 경찰한다 그러면 너 아무것도 재능이 없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너 무슨 깡패하려고 그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보는. 그래서 프랑스 영화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 범죄 영화들이 많구나. 맞아요. 네. 경찰이 힘을 못 쓰니까. 네.
그래서 경찰의 권위가 굉장히 없어. 아. 그래서 시위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예요. 프랑스 검찰은 어때요, 교수님? 프랑스 검찰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네, 예. 네. 거기 검사. 보면 판사, 검사, 경찰이 네. 약간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죠. 네, 약간 그 동등하게 느껴지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예심 판사라는 우리나라에는 예심 판사. 없는 자리예요. 네. 예. 예. 그건 예심 또 판사고 그러니까 네. 약간 수사에도 관여하고. 맞아요. 음. 예. 되게 신기한 자리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각 나라마다 사법제도가 되게 다르니까 이제 그런 거긴 한데 걔네 그 검찰 보면은 검찰에도 약간 보면은 그런 게 좀 보이죠. 약간 네. 야심에 의해서 되게 달라지고 막 이런 거. 네네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하고 검찰이 엄청난 급 차이가 위계적이지 느껴지진 않았어요. 않잖아요. 네. 판사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 삼주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동등해요. 나쁜 면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는 너무 위계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걔네는 그렇진 않은 면이 있지. 아, 거기 막 영감님 안 그러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의 주제는 이거예요. 일단 내가 과거를 바로잡고 거기에 투신하는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는 내버려두고 현재의 삶을 살 것이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네. 결국 그거죠. 남자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 드라마의 엔딩은 약간 변칙이죠. 맞아. 예. 모두 다 잃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대신에 날아가는 게 하나 있었으니 전처의 인생은 완전히 날아가요. 그렇죠. 네. 뭔가를 하나 포기를 하긴 해야 돼. 근데 이제 그게 포기된 거죠. 그렇죠. 전처의 인생이 포기가 된 거죠. 근데 전처는 내가 내 인생 포기하겠다고 작정한 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 주인공이 비겁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피해를 여성이 고스란히 먹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목숨은 살렸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은데. 목숨을 살렸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감옥에 너무 있잖아. 비참해. 너무 비참해. 너무 비참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끝까지 고민하게 만들대. 이렇게 할 거면 굳이 살려야 돼? 이런 고민도 되고 다 보고 나면은. 그러니까 근데 억울하게 살인마한테 살인당하는 결말보다는. 그러니까 또 그게 낫긴 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여성, 여성의 희생을 결심한 여성,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네네. 결국 자기 손으로 직접 네. 처리하니까. 네. 근데 이 여성이 가장 완성된 여성에 가깝다. 그러니까 사람에 가깝다. 이 안에 등장하는 맞아요. 사람들 중에는 네네네. 제일 완성된 인격에 가까운 맞아요, 사람. 맞아요. 인간적이면서도 네. 나도 살고 싶으니까. 네. 네. 인간적이면서도 제일 완성된 인격에 가까워서 그 여성의 모습이 이제 가장 이렇게 상위에 있고 네. 맞아요. 나머지는 좀 더 인간 군상에 가까운 맞아요, 그런 맞아요.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첫 결혼은 너무 잘한 거야. 그게 그렇죠. 사실은 네. 모두를 그러니까. 구원하게 된 결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러지 훌륭한 않았으면 다 여자예요. 망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경찰쯤은 돼야 역시 저런 분이랑 결혼하는구나 생각했는데 프랑스 경찰이 또 별로라 그러니까 도대체 요즘에 영화 볼 때마다 뭘 보는 겁니까? 아니, 경찰 판사 얼마나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사회적 정의를.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도 딱 보면 느껴지지만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결합되기 힘든 커플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되게 안 되지. 되게 엄청 낯설었어. 경찰이 네. 잡혀 살겠지. 아예 결혼 못 해. 그리고 그 여성이 판사라고 하는 걸 중간까지 모르잖아. 네. 맞아요. 직장인인 줄 알았어요. 네, 그냥 네. 직장인인 줄 알았지. 직장인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프랑스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음. 우리처럼 그렇게 막 이상 맞아. 판사면 막 엄청나게 위계적인 우리나라 아마 판사 등장할 때부터 판사로 등장할 거예요. 드라마에서. 분명히 카메라가 발부터 훑기 시작할 거야. 음악도 다른 거 깔아. 잘 때도 법복 입고 잘지도 몰라요. 아, 그렇지도. 드라마 중간에 그 경찰이 그러니까 주인공 일당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주인공 그 경찰들이 검사를 찾아가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 수사해야 된다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런 장면들 보면 되게 막하네 검사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저러다 큰일 날 저렇게 텐데.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판사는 판결을 위주로 고민을 하는 거고 경찰은 수사를 위주로 고민하는 거고 네. 검찰은 이게 범죄가 될까 안 될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 이게 원래 그 역할이거든. 그러니까요. 되게 자연스러운데 부자연스러워 보인단 말이야.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드라마가 종래의 타임 트래블, 타임 워프 뭐 장르 영화들과는 조금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어요. 보통은 여행자가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 여행을 그렇죠. 하는 사람이 그 시간 여행을 한 대가를 혼자 오롯이 받아요. 그래서 주변인들 다 살리고 본인이 희생을 한단 나비 말이에요. 효과도 그랬죠. 네, 네. 그래서 결국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돌아간다. 맞아. 이렇게 되는 다들 거거든. 행복했다. 그리고 우리가 백투퓨처에서 배운 교훈 뭡니까? 함부로 과거를 바꾸려고 하면 큰일 난다. 맞아. 근데 이 드라마는 그걸 다 풀어서 보여줘요. 음. 네가 그러니까 막 갑자기 과거를 바꾼다 그래서 막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던 현실이 붕괴되는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그건 네가 감당을 해야 돼. 왜? 붕괴되기 전에 현실은 너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만 감당하면 되는 거야. 결국은 과거의 너를 네가 만나게 되면 네 세상이 붕괴하는 것이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할 때
좋은 예언가들은 그 사람이 이 예언을 들어서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것까지 예언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 그것인 거죠. 과거에 가서 어떤 걸 바꾸면 내 미래가만 바뀌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영화들에서는 보통 그 사람이 혼자 희생을 해버려요. 다 아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나만 희생하면 모두 그렇지. 행복한 거지. 네. 여기서는 희생하지 않아요. 음. 저는 프랑스 영화의 굉장히 도발적인 면을 봤어요. 원래 프랑스 영화들이 이렇거든요. 헐리우드에서 만든 장르물을 가져다가 지네식으로 막 바꿔버려. 마지막을 다 비틀어버려. 그리고 야 이거 왜 안 되는데? 막 이래버려. 그래서 볼 땐 좀 불편한데 보고 나면 그럴 수도 있네. 맞아. 그러니까. 결론이 좀 네. 신박하지. 제가 그래서 이 영화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추천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게 할리우드물에서 이미 다 다뤘던 측면도 있고 완성도도 다 있고 장르적 클리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더 할 게 있나 네. 싶지만 무식하게 한두 문제를 바꿔버리면 맞아. 진짜 꽤 무식하게. 다른 이야기가 네. 만들어져. 맞아. 근데 이제 그걸 바꾸고 나서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네. 네. 바꾸고 나서 아몰랑 이러면 안 되고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타임 워프들하고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프랑스 영화답게도 성찰거리를 많이 던져준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는 또 무슨 영화를 하시게 될지.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이 골라주시는 영화들이 제 영화 취향에서 살짝 벗어나 있거든요. 근데 또 요거 보는 재미가 있어. 그래서 난 내가 영화 안 골라 이제. 왜냐면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네. 약간 메시지를 연결하기 위해서도 제가 이제 작품을 고르기도 하지만 거업님은 이거를 제 업이잖아요. 맨날 봐야 돼. 봐야 되고 그 영화에서 비평할 만한 것들을 비평해야 되잖아요. 너무 잘 만들었거나 너무 후지거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것들은 외려 잘 안 하게 되는 경향들이 좀 그러니까 있어요. 잘 안 보게 돼요. 안 보게 되죠. 네. 맞아. 예.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잘 만들면 작품에 몰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품 이야기만 해야 되고 후진 거는 죽어라고 까기만 해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중간쯤에 있는 그 영역에 있는 작품들이 네. 그걸 걸어서 얘기를 하기가 좋아요. 아, 그런 매력이 있구나.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회를 얘기하거나 그걸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져보거나 또는 왜 우리한테는 타임워프물이 인기가 좋을까? 그러네. 이게 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까? 근데 그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포인트들이 비슷한 포인트와 다른 포인트들이 있거든. 본질적으로 같은 포인트와 다른 포인트들이 있다고. 근데 그걸 많이 보던 사람들은 그냥 다 그걸 관습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뭐 이미 할 얘기는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완성도가 좀 떨어져도 네.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나갈 것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영화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 좋은 멜로디가 다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작곡은 힘들다. 좋은 스토리가 다 나와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는 힘들다. 개소리예요. 있는 거 조금만 변형해도 이렇게 달라지는 걸. 그 매력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보르텍스는. 우리가 또 미디어를 즐긴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냥 넉넉고 그냥 재밌게 즐기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네. 예, 그래서 그냥 이 뇌를 놓지는 않고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정도에서 네.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그 시간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거에 그냥 전체를 엮는 이야기를 하나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자꾸 괴로울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욕하고 싶을 거라고. 저놈들만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 네, 네, 그런 네, 의미도 네, 네.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 텐데요. 제가 이거 약간 억지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 이후에 다시 못 올 예를 들면 훌륭한 정치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뭔가를 겪다가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희열의 어떤 그 사회를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굳이 그럼 지금 고통이 필요한 거냐? 그렇진 않죠. 예. 그러니까 이거 저는 기독교적인 논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지만 무슨 천국이 말도 안 오고 구원이 오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개별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사회가 그런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 후보 잠깐 바뀌고 사람 약간 바뀌고 누구 언론이 조금만 잘했고 그랬으면 이렇게 바뀌었겠다? 그러면 또 한 번 이런 거 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우리 사회의 수준이에요. 아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나는 선택을 안 했어도 누군가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돌아간다고 해도 바꿀 돌아가서 수가 없어. 바꿀 수 네, 있을까요? 바꿀 수가 없어. 네, 한두 명 바꾸는 거 빼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집단으로 하는 선택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려면 과거에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가를 실제로 돌아가서 바꾸는 건 영화 속의 판타지 영역이고요. 네. 지금 안에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뭘 바꿔야지?
그래야지 내가 미래에 뭔가 얻을 뭔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손해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매번에 지금이 미래에 있어서는 과거다라는 생각으로 현재를 꾸려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마치 내가 지금 미래에서 뭔가 바꾸려고 돌아와 있는 사람처럼. 그렇죠. 어. 그런 관점에서 현재를 자꾸 바꾸려고 하고 현재에서 뭔가를 실수 안 하려고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이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맞는 거라는 거죠. 네. 자꾸 과거에서 묶여가지고 몇 이찌기니 뭐니라고 하는 얘기에 묶여있지 말자는 맞아. 겁니다. 네. 예, 이 얘기를 제가 약간은 억지스럽지만 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힘들고 막 자꾸 짜증나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은 우리가 미련을 갖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능력은 미래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 이게 시간 여행처럼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중요한 그럼요. 능력인데. 예. 이게 우리는 머릿속에서 시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앞에 거를 못 바꾸지만 네.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에 대해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 과거의 경험에 바탕으로 둬서.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이 수많은 타임워프 영화에서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네. 그렇게 봐요. 어쩌면 그래서 인기가 많을 수도 있겠어요. 인간이 그런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지 영화가. 그리고 또 프랑스만큼 또 암군을 많이 만났던 나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도 그러네요. 누구 못지않게 많았을 거고요. 네. 네. 저도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희두 청년이 와 있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지금 그 미래를 보고 온 내가 여기 와 있다고 그렇다. 생각하고 어. 금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주를 했는데 희주청님이 뭐 어떡하지? 그거 이제 그때 가서 그때 그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뭔 또 잘못을 했냐고 술 말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또 뭔 잘못했는데 그거 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네. 다시 VR 끼고 만나야겠다. 아 그거 지금 어려워지는데 한 번만 올 수 있는데 다음 주입니다. 10일 후 정도. 네, 10일 후 22일이에요. 정도. 22일 토요일. 네. 33, 34, 35, 36, 37.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영화 설명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자요. 지금 막 줄잠 막 잘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봉우리 설명 너무 졸려요 막 아니